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덧 한 학기가 다 지나고 기말고사가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 힘차게 달려오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3년 2학기 교육용 프로그램이 언어기초 스크래치 기말고사 대비 요약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되어 왔는데 인간을 위협할 정도의 뛰어난 인공지능은 주로 SF 소설이나 영화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마니아는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라기보다 사람들을 얼마나 감쪽같이 속이는지가 관건인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헬 9000은 매우 자존심이 높고 자신의 임무에 과도한 책임감을 가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스카이넷이 있는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스카이넷은 자아를 갖춘 인공지능으로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로봇 3원칙을 스스로 깨고 인간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봇 3원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로봇 3원칙은 아이작 아시모프 작가가 1940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런 어라운드에서 처음 제시가 됐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로봇이 반드시 따라야 할 3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들만 잘 지킨다면 로봇이 인간에게 위협이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1원칙은 뭐죠?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그게 1원칙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게 제2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제3원칙은 제1원칙과 제2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 로봇은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로봇의 3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데이빗이 등장한 영화가 있죠. 인공지능 데이빗은 사람의 감정, 특히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피노키오처럼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간직한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엔드류에서 엔드류는 지능, 호기심, 사랑뿐만 아니라 순간 정신활동인 예술적 창조 능력까지 갖추고 있고 결국엔 인간이 되어버린 최정점의 인공지능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과의 대결에서 승리해서 주목받은 대표적인 인공지능들이 있죠. 그래서 IBM 딥블루라든가 IBM 왓슨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 등이 있게 됩니다. 자, IBM 딥블루는 지능적인 게임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긴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스 대결을 통해서 최초로 세계 챔피언을 이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BM 왓슨은 인간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까지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언어로 된 질문을 이해하고 정보를 검색해서 해답을 도출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있죠. 그래서 2016년 3월에 인공지능이 넘볼 수 없는 인간만의 직감 그리고 직관 영역으로 여겨지던 바둑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고의 화려한 등장은 사람의 직관력 영역에서도 인간지능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란 용어가 1955년에 다트머스 대학교의 교수였던 존 메카시가 다트머스 컨퍼런스 개최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존 메카시는 인공지능을 지능적 기계를 만들기 위한 과학과 공학이라고 정의를 했지만 그 외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달성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관점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처럼 생각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처럼 행동하기,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이성적으로 행동하기. 그래서 네 가지 관점으로 구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인간처럼 하고 이성적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처럼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생각, 그리고 사회적인 행동이라든가 전문 지식과 논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포함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성적이라는 것은 최대의 성능과 그리고 최소의 손실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생각하기 그리고 행동하기로 나눠지죠. 그래서 생각하기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리를 이해했고 그 원리를 컴퓨터로 구현한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행동하기는 사람의 지능적인 사고 원리에는 관심이 없고요. 사람의 지능적인 행동 자체만을 흉내내는 것, 그게 행동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으로 구분을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약인공지능은 미리 정의된 작업을 상황에 맞게 수행을 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수행해야 할 작업 외에 다른 작업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약인공지능을 다른 말로 협소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요. 현재 개발된 인공지능은 모두 이제 약인공지능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이제 강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에 도달하거나 이를 뛰어넘는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만의 지능과 자유의지를 갖춘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작업이든 인간처럼 지능을 활용하고 학습을 통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요. 아직까지 강인공지능은 만들어진 적이 없고요. 주로 SF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인간을 사랑하거나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인공지능의 예로는 딥블루, 알파고, 왓슨, 기계번역, 자녀 처리, 자율주행 인공지능, 그리고 영화 음악 추천 인공지능이 있고요. 강인공지능은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등장한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라든가 AI의 데이비, 그리고 바이센티니얼 맨의 앤드류 등이 이제 각 인공지능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1956년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 출발한 후에 현재까지 3번의 봄과 2번의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죠. 이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는 이제 아서 사무엘이 처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컴퓨터가 명시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되지 않고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분야라고 정의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머신러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 해결에 적합한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하게 돼야 됩니다. 자, 머신러닝 모델의 생성은 이제 문제 속의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최적화되도록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머신러닝 학습은 크게 3가지로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입력값에 대한 정답이나 결과값, 우리가 이것을 레이블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레이블을 알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비지도 학습은 입력값에 대한 정답이나 결과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고요. 자, 강화학습은 입력값에 대한 정답이나 결과값 대신에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이제 보상을 주는 식으로 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학습에는 이제 분류하고 그 다음에 회기로 나눠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분류라는 것은 입력값에 대한 결과값이 정해진 레이블 중 하나로 결정되는 작업을 의미한다 그랬고요. 회기는 입력값에 대한 결과값이 학습에 사용된 레이블 외에 이제 값도 나올 수 있는 작업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군집 작업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집 작업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구분하여 비슷한 집단으로 묻는 작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화 학습은 입력값에 대한 정답이나 결과값 대신 어떤 일을 잘했을 때 보상을 주는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보상과 체벌을 통해 행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두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인 이제 뉴런의 연결구조를 흉내내서 만든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퍼셉트론은 이제 TLU 기반이라는데, TLU는 인공뉴런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인공뉴런 TLU를 기반으로 가중치라는 개념을 추가한 인공뉴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 개념은 시냅스에 신호가 반복적으로 전달되면 그 시냅스가 강화되는 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한 거라 그랬죠. 그리고 퍼셉트론 중에서 다중 퍼셉트론은 이제 입력계층과 출력계층 사이에 은닉계층을 추가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딥러닝이라는 것은 입력계층과 출력계층 사이에 이제 은닉계층이 2개 이상의 은닉계층을 가진 심층 신경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알고리즘의 개발과 빅데이터의 축적, 그리고 컴퓨팅 파워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한 인공신경망의 리브랜딩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사람의 도움 없이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서 특징 추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학습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서 성능도 지속적으로 향상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NN은 딥러닝의 대표 주자로서 주로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이제 사용을 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겹의 컨볼루션 계층하고 플린 계층으로 이루어진 특징 추출 부분하고 심층 신경망으로 이루어진 분류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for kids를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구현했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for kids는 학생들에게 머신러닝 시스템을 교육하고 다뤄보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게 한 도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머신러닝 for kids를 사용하면 우리가 텍스트라든가 이미지, 그리고 숫자, 그 다음에 소리 등을 분류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 앱 인벤터,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다 그랬고요. 우리는 이제 스크래치를 배우기 때문에 스크래치로 이제 인공지능을 구현해 봤습니다. 자, 머신러닝 for kids의 이제 텍스트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텍스트 분류 머신러닝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머신러닝 모델에 레이블을 생성한다. 그 다음에 레이블에다가 학습 데이터를 추가시켰죠. 자,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고요. 이제 모델을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3번하고 5번,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더 추가를 시키면 이제 다시 모델을 학습시키고 평가를 해야 되는 이 과정들을 결과에 따라서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분류 머신러닝 모델은 이제 지도 학습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 학습 방식은 레이블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레이블이 있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텍스트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이제 레이블마다 5개 이상의 학습 데이터를 입력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의 평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훈련과 학습 그리고 평가 단계를 반복해서 적용을 시켜서 이제 평가 결과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분류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이제 만들기 단계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스크래치, 앱 인벤터, 파이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스크래치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분류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스크래치 프로그램 내 학습 데이터를 이제 추가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새롭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신러닝 for 키즈의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처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되는데 이제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이니까 이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되죠. 그 다음 거는 텍스트 분류 머신러닝 모델이랑 같죠. 그 다음에는 레이블을 생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를 추가하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모델을 평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3번에서 5번을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 모델도 지도학습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블이 있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레이블마다 이제 10개 이상의 학습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만들기 단계에서 텍스트랑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라든가 앱 인벤터, 파이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스크래치 프로그램 내부에서 스프라이트 모양 이미지를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바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블 해피하고 셋을 가진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 모델 활용 블록도라고 해서 여기에 처음에 이미지 인식하기에서 이렇게 레이블이라고 나오고 이미지 인식하기 그리고 정확도라고 나오죠. 그러면 요 왼쪽에 이미지를 넣게 되고요. 그 이미지가 속한 레이블의 이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지 인식하기인데 정확도죠. 그래서 왼쪽 창에 이미지를 인식한 정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에피나 세드는 레이블에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미지를 넣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이미지를 레이블 있죠. 헤드나 세드 그 레이블에 훈련 데이터로 추가시킬 수 있는 블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스크래치는 이미지스 메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미지 활용 블록들이 제공하게 되는데 커스텀 이미지라고 해서 이것은 스프라이트의 현재 모양 이미지를 나타내고요. 백드롭 이미지라는 것은 현재 이미지와 그리고 이미지 영역에 존재하는 배경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Save Screenshot to Custo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행 화면에 스크린샷을 모양 탭에 이제 추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 웹캠 이미지라는 것은 이제 웹캠으로 이제 촬영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신러닝 for 키즈의 이제 숫자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프로젝트가 이제 숫자 분류 머신러닝이 되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생성,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 추가, 그 다음 모델 학습시키고 모델 평가하는 거. 그래서 2, 3, 4, 5는 이게 이제 이미지나 텍스트와 같게 되죠. 그리고 달라지는 게 프로젝트 생성이 숫자 분류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3번에서 이제 5번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숫자 분류 머신러닝도 지도학습에 속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블이 있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숫자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레이블마다 5개 이상의 학습 데이터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 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나 앱 인벤터, 파이썬 중 하나의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분류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스크래치 프로그램 내에서 숫자 데이터를 추가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바로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나이와 성별 데이터가 속한 레이블들을 확인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레이블들을 우리가 여기 모델 활용 블록에 통해서 나이와 성별 데이터에 속한 레이블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피던스라고 해서 인식의 정확도,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숫자 분류 머신러닝에서 스테이크 스파게티 피자라는 레이블을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메일이냐 피메일이냐에 따라서 이제 성별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이 부분에는 이쪽에 나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나 남성이냐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오른쪽 레이블에 추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하고 성별을 이제 요 레이블에 추가를 시켜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할 때는 이 블록을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과정도 다른 거랑 다른 점은 이 첫 번째만,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숫자 분류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블을 생성하고 학습 데이터 추가하고 그 다음 모델 학습시키고 모델 평가하는 이 방법들은 이제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결과에 따라서 3번에서 5번의 과정을 반복해 주면 됩니다. 자, 숫자 분류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도 지도 학습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 있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레이블마다 이제 8개 이상의 학습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류 머신러닝이냐에 따라서 레이블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 그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리 분류 머신러닝 프로젝트는 현재 이제 스크래치 3.0에서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스크래치뿐만이 아니라 앱 인벤터라든가 파이썬 같은 것들로 구현을 할 수도 있지만 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래치에서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리 분류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경우 이제 스크래치 프로그램 내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 분류 머신러닝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훈련을 이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부의 훈련이 끝날 때까지 실행을 기다리는 기능을 우리가 구현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를 가진 소리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우리가 구현을 해봤었는데 여기 활용 블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해서 그거를 인식하는 소리가 입력되면 실행되는 이벤트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모델의 상태가 선택장과 같으면 참 아니면 거짓인가를 나타내는 이 블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 인식을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소리를 이제 중단하는 부분, 그리고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하는 이런 블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젝트 템플릿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 프로젝트 템플릿은 특정 주제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레이블하고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래치 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사용자 직접 만들어야 되고요. 머신러닝 프로젝트 템플릿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우리가 손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머신러닝 프로젝트에 대한 폭넓은 응용력을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머신러닝 프로젝트 템플릿은 이제 머신러닝 for Kids 웹사이트에서 이 프로젝트로 이동하기로 가고요. 거기서 커피 템플릿을 선택하면 머신러닝 프로젝트 템플릿을 모아놓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원하는 머신러닝 프로젝트 템플릿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크래치 프로젝트 템플릿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것은 머신러닝 프로젝트 템플릿과 달리 이제 스크래치 프로그램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 생성에 필요한 레이블과 학습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스크래치 프로젝트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워크시트도 함께 제공돼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스크래치 프로젝트 템플릿은 스프라이트 행동을 미리 이제 구현을 해 놓았지만 머신러닝 모델은 존재하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는 기능 같은 경우는 미완성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시트는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는 기능을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이제 워크시트에서 함께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머신러닝 for Kids의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과정 우리가 살펴보면 프로젝트를 생성, 그리고 레이블 생성, 그다음 학습 데이터 추가, 모델 학습시키고 모델 평가, 이게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 해당되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3번에서 5번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 정리를 해놨죠. 텍스트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땐 레벨마다 5개 이상,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레벨마다 10개 이상, 그리고 숫자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레벨마다 5개 이상,
그리고 소리 분류 머신러닝 모델은 레벨마다 8개 이상의 학습 데이터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기초 스크래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구현했던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에 공부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